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의 경례 구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병대의 이 경례 구호와 관련해서 제보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과거 현역 시절 자신들이 사용했던 구호에 대해서 댓글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제목에 해병대의 경례 구호 필승 역사 이런 게 들어가니까, 아니 경례구호 필승 이건 해병대 전매 특허 아니었어? 뭐 그딴 걸 가지고 방송을 해. 왜?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그런 걸 하지 그래? 이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필승이라는 게요 1949년 해병대 창설과 동시에 생긴 경례구호가 아닙니다. 아니 그때는 경례구호가 아예 없었대요. 이렇게 그냥 손만 드는 거죠. 제 경례 동작이 이상하다고요? 참나. 저도 좀 빠질 때가 됐지. 뭐 그걸 가지고서 아들 둘이 해병대 예비군인데, 내가 이렇게 보고 손바닥을 보였어요. 뭐 두 눈을 감고 경례를 했어. 여기서 너무 기합 들면 재미없어요. 아시죠? 그럼 계속해서, 그리고 이 필승은 해병대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해군도 쓰고 공군도 쓰고 육군에서도 일부 사단은 필승이라고 하고, 해병대원이 휴가 나가서 서울역이나 용산역 이런 데서 선임을 만나면 필승 때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필승은 우리 해병대만 쓰는 구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해군이나 공군 그리고 필승이라는 구호를 쓰는 육군의 일부 부대가 휴가 나와서 경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들도 다 씁니다. 해병대가 유별나게 하다 보니까 필승을 자신들만이 쓰는 경례구호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육군 보병사단 3개 정도면 전체 해병대 병력하고 비슷한데, 육군 수기사 맹호 3사단 백골 구사단 백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유별나게 행동하는 해병대만 필승이 우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필승이라는 구호 역시나 70년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한 거지, 그 전에는 한때 육군처럼 충성 이랬던 적도 있고, 또 한때는 해병 청룡 이랬던 적도 있다는 겁니다. 해병대 창설 이후 60년대 후반까지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 경례 구호 필승의 역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보를 받는 거지. 49년 4월 15일부터 필승 이랬으면 제가 뭐하러 방송을 합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방송을 하지. 저도 다 듣는 얘기가 있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구나. 그럼 이걸 여러 해병대 예비역들께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걸 주제로 방송을 한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자꾸 훈계조로 나가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충성. 이 충성구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충성구호는 해병대 경례구호가 필승으로 바뀌기 전까지 사용했던 경례구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충성구호는 언제까지 사용했냐? 또 필승이라는 구호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 말인가? 아무튼 이 시기와 관련해서 제 방송에 댓글이나 전화로 자문에 응해 주신 분들 중에서 거의 80%는 그게 76년 8월, 만약에 8월이 아니라면 76년 하반기는 확실하다 이렇게 조금 양보하시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냐? 그건 아니고요. 10% 정도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합니다. 필승인지 충성인지 헷갈리신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10% 정도는 76년 하반기가 아니라 다른 때였다. 예를 들면 74년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 또 77년에도 충성이라는 구호를 썼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 댓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77년 5월 중순에 LST를 타고 백령도로 팔려갈 때, 이 LST에는 신임하사 125기 그리고 해군 제2사관학교 1기생 소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팔려갈 때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하후 125기 하사들 그리고 이사관학교 일기 소위들도 같이 팔려갔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근데 당시 소위들이 단체로 경례를 하는데 충성 이러면 울림이 있다면서 충석, 성이 아닙니다. 군설 이주석 할 때 석, 그러니까 충석. 다시 이분의 댓글로 돌아가서 이렇게 딱 끊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76년이 아니라 77년에도 충성이라는 구호를 썼다는 뜻이죠. 저는 이 말씀에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이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신임 소위들. 이분들은 75년에 입학해서 76년 해병대 경례구호가 필승으로 바뀌고 나서도 77년까지 생도 시절에 사용했던 충성이라는 구호를 계속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도들한테까지는 새로 규정된 구호가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실제로 해병대가 77년까지도 충성이라는 구호를 사용했을 가능성.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80%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즉 76년 8월 또는 조금 양보해서 널널하게 그냥 76년 하반기 이렇게 잠정 결론을 짓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병대는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 전에 입대한 기수 그리고 그 이후에 입대한 기수 이걸 엄청 차별하죠. 예를 들어서 73년 해병대 사령부 해체 이후에 해군 기수를 받은 후임들에게 실무에서 선임들이 너희들은 해군 물개다. 결론적으로 빠졌다. 뭐 이랬다는 얘기. 또 해병대 신병훈련소가 진해에서 포항으로 옮겨오고 난 후에 입대한 518기부터는 실무에서 진해 천자봉도 안 올라간 너희들은 물병대다. 결론적으로 빠졌다. 이랬다는 얘기. 그리고 해병대 군복이 육해공 3군 통합 위장복으로 바뀌었던 90년대 초반. 해병대 오리지널 군복을 입어보지 못한 후임 기수들을 차별했다는 얘기. 역시나 빠졌다고 차별했겠죠.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은데 이 경례 구호와 관련해서도 필승이라는 구호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병 315기부터는 선임들이 우린 충성군대 너희들은 필승군대 이러면서 차별 아니 빠졌다면서 갈궜다고 합니다. 근데 해병대 명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해병대는 2기부터 빠졌다. 아무튼 뭔 꼬투리만 있으면 후임들은 다 빠진 거예요. 아니 꼬투리가 없어도 후임들은 다 빠져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후배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병대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위 때 한 3, 4년 후배들을 보니까 이건 해병대가 아니라 그냥 군인이 아니야. 우리 둘째가 걔도 1230자예요. 걔가. 근데 요즘 해병대원들을 보면 군인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뭐 1949년 병 2기부터 빠졌다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해병대의 충성 구호가 필승으로 바뀐 시점은 76년 8월이나 그 하반기 이렇게 정리했죠. 그렇다면 이 충성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당연히 이걸 짚고 넘어가야죠. 이거 역시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걸 정리해 보면 대략 1972년에 충성 이렇게 경례 구호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2년부터 76년까지 4년 정도는 해병대도 충성이라는 경례구호를 사용했다. 이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병대 전체가 충성이라는 구호를 사용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구호를 사용하지 않았던 80년대 저 같은 기수에서도 가끔은 충성이라는 구호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고 또 지금도 간혹 충성이라는 구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고 장난삼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후임이 너무 빠졌다. 그러면 너 나한테 앞으로 필승하지 마. 이 새끼 말이야. 그냥 충성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건 나는 너를 해병대 후배로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육군이다. 왜? 기합 빠졌으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너 앞으로 필승하지 마. 이게 뭐 엄청난 욕이에요. 이게 상대방을 몇 대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한 모욕이 되죠. 그리고 전역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선배들 전화를 받을 때 가끔은 제가 충성 이렇게 구호를 붙이기도 하는데, 이건 그 선배한테 내가 맘 먹자, 같이 놀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는 육군이니까 나를 기수로 누를 생각을 하지 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해병대 예비역이 충성이라는 구호를 붙인다. 이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단결, 뭐 이렇게, 그건 선배하고 같이 놀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내가 완전히 개기겠다, 이런 의미도 되죠. 육군 특전사 경예구호가 단결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해병대에게 있어서 충성이라는 경예구호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도 한때는 공식적으로 충성이라는 경예구호를 사용했다는 점,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충성 이전에는, 그러니까 72년 이전에는 어떤 경예구호를 사용했을까? 68년부터 71년까지 LVT 대대에서 근무하신 분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 LVT 대대의 경예구호는 해병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 한 10여 년 전 외국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그 지역의 해병대 전후의 모임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60대부터 대학생 신분으로 어학 연수를 온 20대까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이곤 했는데, 그때 경예구호가 해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해병이라는 경예구호가 좀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포항의 일부 부대에서 해병이라는 경예구호를 사용했다. 이건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4년 초에 김포 2여단에서는 청룡이라는 경예구호를 사용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72년부터 76년까지는 충성이라는 구호를 사용했다, 단 해병대 전체가 충성이라고 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74년 연초에 김포에서는 청룡이라는 구호를 썼다는 점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포항 1사단에서는 충성이라는 구호를, 그렇다면 72년부터 포항 1사단은 충성, 김포 2여단은 아무런 경예구호가 없다가 74년 연초에 청룡 이런 구호를 썼다. 즉 같은 해병대끼리도 경예구호는 통일되지 않았다, 이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김포 2여단이 청룡이라는 구호를 사용하기 전에 잠시 필승 이런 구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사용하진 않고 한 열흘 정도 아주 잠깐 필승이라는 구호를 사용했는데, 당시 이 필승이라는 경례 구호에 대한 해병대의 반감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 필승이 해군 경례 구호라는 것을 해병대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부에서 필승이라는 구호를 사용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이때 이 사연의 제보자, 이번에 중대장이 했다는 말씀, 이게 당시의 분위기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대장 왈, 필승은 해군 구호다. 여기 지금 해군으로 입대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 이랬다는 겁니다. 이때는 해병대 사령부 해체 직후죠. 74년 연초니까 결국 이 필승이라는 구호는 한 열흘 정도 사용하는 척 하다가 유야무야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청룡. 청룡이 경례 구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당시 중대장이 얘기했다는 필승이라는 구호는 해군 거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됐을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60년대 해군에 입대하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자신은 장지수 참모총장 시절인 69년에 입대했는데 당시 경례구호는 필승이었다. 군대 생활 7년 내내 필승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군은 최소한 69년부터 필승이라는 구호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74년 연초에 해병대 김포 2여단이 한 열흘 정도 필승이라는 구호를 사용하면서
그건 해군 거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느꼈던 것은 어쩌면 해병대의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당연한 반응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년 연초라고 하면 불과 몇 달 전, 그러니까 73년 10월 10일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고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된 시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해군에서는 흡수한 해병대를 해군화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겁니다. 해군과의 통합성, 뭐 이렇게 강조했겠죠. 아무튼 이 해군화 작업의 일환으로 해군은 해병대에게 필승이라는 통일된 경례 구호를 지시했고 해병대는 여기에 반감을 드러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포항 1사단은 일부 부대가 해병이라는 구호를 쓰긴 했어도 72년부터는 이미 통일된 충성이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73년에 해병대를 흡수한 해군에서도 포항 1사단 쪽에는 별다른 압력을 가하지 못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해군 본부에서는 계속 압력이 내려왔겠지요. 하지만 포항 1사단은 이미 사령부 해체 1, 2년 전부터 충성이라는 구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필승을 사용해라 라는 압력에 일종의 객일 수 있는 여기서 객이다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1사단은 객일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충성이잖아요. 충성. 70년대 그 유신 정권 시절에 충성하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단어가 또 있어요? 까다가면 너 충성 안 할 거야? 뭐 이런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73년 해병대 사령부 해체 후에도 충성이라는 구호를 계속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김포 2여단은 아무런 경례 구호가 없었기 때문에 개길 수 있는 그런 변명거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필승이라는 용어의 반감 때문에 아예 이판사판시가 해병이라는 구호를 쓰자 이랬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름 의미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될 당시에 해군 참모총장은 김규섭 대장.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74년 2월부터는 황정연 대장. 이분이 특이하게도 만 5년이 넘도록 해군 참모총장을 한 분입니다. 물론 74년 2월에 발생한 YTL 30호 침몰 사건,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죠. YTL 30호가 침몰하면서 해군 신병훈련병, 해양경찰 전경 159명이 사망한 사건. 해양경찰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해군 신병 159기와 159명의 사망자, 이 대형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의 고위직들이 줄줄이 옷을 벗는 바람에 황정연 당시 소장이 바로 참모총장이 되면서 무려 만 5년 넘게 해군 참모총장을 했다는 그분. 통상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이죠. 그런데 5년 넘게 참모총장을 했다. 이건 그만큼 청와대에서 신임을 했다. 참모총장으로서의 파워가 대단했다. 이 뜻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해병대가 사용하던 포항 1사단의 충성, 그리고 김포 2여단에서 사용하던 청룡이라는 구호는 이 막강한 파워를 가진 황정연 참모총장에 의해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76년에는 해군과 똑같이 필승으로 통일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당시에 해병대 장군들이 이 필승이라는 구호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74년 초부터 해병대가 필승이라는 구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76년까지 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병대는 개겼고 어떻게? 충성이라는 구호를 쓰면서, 하지만 해군에서는 필승을 강요했다. 예하부대의 거부감을 잘 아는 해병대 장군들은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결국 해병대는 2년을 개기다가 항복을 한 것 같습니다. 필승!
근데 필패 해병대가 진 거죠. 지금까지는 해병대 경례구호가 생긴 이후의 구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60년대 후반 이전에는 경례구호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단체로 경례를 하면 동작이 제각각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경례 구호가 있어야 여러 사람이 동작을 맞추기가 그래야 뭐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경례 구호가 있다고 해서 동작이 일사불란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그 무슨 큰 훈련이 있어서 육군에 한 일주일 파견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타군이나 다른 부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그쪽 높은 양반한테 뭐 정식 신고는 아니고 이렇게 단체로 경례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는 돌이죠, 그게. 어차피 그 집 밥 얻어먹는데. 근데 이게 민병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규군, 그것도 전부가 대위 소령. 근데 동작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모장님께 경례, 그 전에 이제 책임자가 그러죠. 와가지고, 저 경례 구호는 우리 다들 충성, 이렇게 통일합시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 양해를 구해야지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필승필승 했는데, 그 새끼들 뭐 아무리 밥 준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참모장님께 경례, 참모장님께 경례! 이러는데, 나만 손이 늦게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육군 애들은 이게 충의 손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난 그 충의 손이 그냥 바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린 승의 손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육군은 그때쯤이면 이미 손이 다 올라가 있어. 그러니 육군이 보면 저 해병대 대위라는 새끼는 동작이 들어가지고 경례도 한 박자 늦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서 저 새끼들이 귀신을 어떻게 잡아? 해병대에서 지치레기 파치를 보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 쪽팔려가지고. 그렇다고 걔들이 절대 다수인데, 니들도 성의 손을 올려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그때 알았다니까요. 우리 해병대 경례가 한 박자 늦는다는 걸. 왜 다 빠른데 상군의 앞장서서 근데 왜 경례는 늦어? 말이. 근데 경례 구호가 없으면 어떻게 박자를 맞추냐? 그냥 그것도 뭔 소리가 있을 때 박자를 맞추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튼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가 아니라 혼자라고 해도 그렇지, 경례 구호가 없으면 만약에 저 앞에 높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양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데를 보고 있어. 사팔이 아닙니다. 사실은 군대 장교로 못 와요. 아무튼 이럴 때 경례 구호가 있어서 충성이든 필승이든 한 방 때리면 그쪽에서 나를 보면서 경례를 받아주잖아요. 근데 내가 손만 올려. 왜? 구호가 없으니까. 그럼 그 양반이 나를 봐? 뭔 소리가 나야 이쪽을 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양반이 나한테 눈을 돌릴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 멍청한 자식. 그럴 땐 임마 그냥 가면 되지, 뭐 그딴 걸 가지고 떠들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경례 잘해서 휴가 간 사람들 그 얘기 많잖아요. 문취병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 걔가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데 맞은편에서 별 2개를 단 집차가 오더래요. 사단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당황해서 그 자갈길에서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이렇게 배승 때렸다가 중심을 잃고 하다가 옆 도랑에 이제 처박혔는데, 사단장이 바로 부관한테 얘 포상 휴가 보내라 그랬다는 얘기. 또 정기 휴가 갔다 와서 부대 유병소까지 걸어 이제 가는데, 길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싸제 오줌 한번 갈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놓고 갈기고 있는데 앞에서 별 2개 박힌 집차가, 그래서 엄청 놀래가지고 이제 이 자꾸 군복은 자꾸가 아니구나, 단추구나. 어쨌든 너무 놀래서 그것도 집어넣지 못하고서 이제 걔가 물건이 엄청 컸대요. 그러니까 다 내놓고 덜렁덜렁 하면서 배짱 여기에 때리니까 이제 사단장이 웃음을 참아가면서 키득키득 해가지고, 사단장도 키득키득 웃어요. 뭐 사단장은 사람 아닌가? 방구도 끼고 다 그래요. 에이 참나. 우리 대대장 뭐 참모회의 시간 때마다 방구 푹푹 끼고 그랬는데 뭐. 참나 냄새나서. 아무튼 역시나 부관한테 얘 포상휴가 좀 보내라. 그래서 정기휴가 들어오는 날 또 포상휴가 나갔다는 얘기, 그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80년대 포항에서 1사단 군수참모 하시던 모 대령,
나중에 사령관까지 하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때 대원 한 명이 도솔관에서 남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이 집차 타고 그 대원을 지나친 모양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간 거죠. 근데 저 앞에서 갑자기 정차하더니만 빠꾸.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후진을 하더래요. 그런 다음에 그 대원한테 너 조금 전에 왜 상관한테 경례를 안 했냐? 아, 이분이 경상도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다. 네 와 경례 안 하노? 이랬겠죠. 그래서 이 대원이 제 뒤에서 오셨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기합이 들면 뒤에서 오는 것도 보인다. 여기 타. 그리고 이제 바로 남문 헌병대 영창에 그냥 집어넣었다는 얘기. 이거 아시죠? 지금까지 뭐 오줌 달랑달랑 뭐 조금 뭐 경례하고 뭐 자전거 뭐 넘어지고 뭐 영창 들어가고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비록 경례를 했어도 지금 저쪽에서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높은 분은 뭐 필승이든 뭐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쪽을 안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너 왜 경례 안 했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나 이게 뭐 설명이 되나? 어쨌든 근데 해병대가 창설되고서도 20년 동안 경례 구호 없이도 6.25 월남전 이런 데서 잘 싸운 걸 보면 경례 구호가 없으면 전투력이 약하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80년대 포항에서 237 연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안방어할 때면 대간구호라는 걸 붙이잖아요. 기억나시죠? 대간구호. 그게 이제 대간첩 작전 구호. 이걸 줄여서 대간구호.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줄였는데도 길어요. 그러니까 이연대 같으면 필승, 철통, 경계. 무조건 필승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야 돼요. 여기서 이 대간구호를 빼먹으면 몇 대 맞을 수 있습니다. 83년도에 월성에서 그 무장공비를 잡은 7년대는 저희 때 뭐 필승 또 오면 또 잡는다. 또 잡자 했나? 그러니까 필승 또 오면 또 잡는다. 너무 길어 이게. 그런다고 또 잡혀요? 와야 잡지. 몰라 왔는데 또 뭐 졸다가 또 놓쳤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요즘 육군에서는 충성 이런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런 걸 붙이기도 한다는데 그런다고 사랑이 돼요? 좀 이상한 새끼들 많아. 그러고 보면 5, 60년대에 아무런 경례 구호가 없었던 시절 당시 상급자를 보면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경례했다는. 그러니까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한 상병 뭐 이 정도 했겠죠. 그럼 뭐 쫄병들은 수고하십니다 뭐 이제 똥개 앞들었을 거고 이렇게 경례했다는 시절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때 이등병이 중대장한테 수고하십니다 이랬다가는 걔는 군대생활 포기해야죠. 그건 고참 중위 소대장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김포 2여단에 아무런 경례 구호가 없었던 70년대 초반 이병문 사령관께서 그때는 이분이 포스타죠. 4개.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내무실을 들어왔는데 그때도 내무실에서 이제 가장 선임이었던 병장이 총원 차렷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경례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끔은 옛날에 그 수고하십니다라는 경례법이 멋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병대의 경례 구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병대가 46년째 사용하고 있는 경례 구호 필승. 전 지금도 필승이라는 구호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이런 해병대의 필승이라는 구호도 처음엔 해병대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서글프게 시작한 필승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년 넘게 해병대에서 우렁차게 울렸던 필승이라는 구호는 이제 어느덧 그걸 듣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시작이 어떠했든 간에 해병대는 필승입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